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입니다. 자, 오늘 이제 운동량과 충격량 두 번째 시간인데요. 실질적인 문제들을 주로 이제 풀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한번 여러분들 깊게 좀 생각을 해보면서 이 내용들 한번 적용해보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그 전에 우리 교재 31쪽에 보면 옆에 그 보조단의 이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이건 이제 안전에 관련된 내용이고, 지금 이거는 대포의 이제 포신을 계기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과적으로 이 둘의 차이를 조금 여러분 알아둬야 되거든요. 둘 다 이 쉽게 말하면 상호작용하는 시간을 늘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거는 뭐냐면, 이거 공통점은 요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자동차가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빵 부딪힌다는 거죠. 그럼 운동량이 급격하게 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딪혀가지고 예를 들어 막 달려가다가 뭐 가드레일 같은 데 들이받아 제가 0이 됐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처음에 어떻게 되냐면 100이라는 운동량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이제 정지가 돼서 0이 됐다. 그럼 이만큼의 100이라는 양에 대한 뭐 변화가 생겼다는 얘기는 그만큼의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양으로 나타내면 그것이 충격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0이고 처음이 100이니까, 그러니까 100으로 가던 애가 0이 됐다는 얘기는 반대 방향은 어떻게 해? 그렇죠. 마이너스 100만큼의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충격을 우리가 이제 양으로 표시하면 그 충격력하고 그 다음에 상호작용하는 시간, 접촉 시간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때 이 충격력이란 이 운동량의 변화는 충격량 자체가 굉장히 인간에게 여기 뭐 더미 인형이긴 하지만 크다는 거죠. 크다는 거.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충격을 덜 받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사고가 안 나면 이게 이제 운동량의 변화가 없을 테니까 그냥 달리던 거 그냥 그대로 달리면 문제가 없는데, 사고 안 나면 다행이지만 이런 사고가 났을 때는 이 지금 운동량의 변화량만큼 나는 충격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때 이 접촉 시간, 이 상호작용하는 시간을 늘려줌으로 해서 어떻게 된다? 어차피 100을 만들 때 요걸 줄여주는 거죠. 충격력. 즉 내가 받는 힘을 줄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만약에 최대한 늘릴 수 있어서 100으로 늘렸다. 그럼 얘는 1만 받으면 되는 거죠. 이런 식이죠. 뭐 더 늘려서 1000으로 더 늘릴 수 있다. 아주 뭐 푹신하다 못해 그냥 푹신하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이거 0.1로도 줄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이 양을 100으로만 맞춰주면 되는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서 접촉 시간을 늘려주는 거는 바로 이 충격력, 내가 받는 힘을 줄여주기 위한 안전장치에 대한 내용이고, 반대로 요 두 번째는 뭐냐면, 보세요. 어차피 여기서는 운동량이 정해진 게 아니라 이 쉽게 말하면 상호작용하는 시간을 늘려줌으로 해서 운동량의 변화량 자체를 늘려주는 겁니다. 즉 대포는 처음에 정지돼 있겠죠. 빵 쏴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나갈 때까지 F라는 힘을 받을 거고요. 얘가 벗어나기 전까지 그 작용하는 시간만큼. 그래서 F라는 힘을 작용하는 시간만큼 받게 되면 처음에 정지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자, 이렇게 써야 되겠다. 처음에는 정지해 있었는데 거기에 힘을 가했어요. 그리고 얼마만큼 시간을 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된다? 나중 운동량이 됐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차이는 뭐냐면, 이제 이거는 처음에 0이니까 결국엔 내가 충격량을 준 만큼 운동량이 변할 거거든요. 힘을 크게 해줘도 좋지만 여기서 이제 힘이 일정하다고 했을 때 힘을 받는 시간을 늘려주면 이 양, 충격의 양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더 많은 운동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포신을 굉장히 길게 해줘 버리면 여기서 뽕 나가면 힘을 여기까지밖에 못 받지만 여기서 가면서 계속 힘을 받기 때문에 훨씬 더 운동량이 크게 변할 수 있다. 바로 그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권총보다는 장총이 총알이 날아가면서 훨씬 더 힘을 받기 때문에 더 멀리 날아갈 수 있고, 바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봅슬레이, 그렇죠? 최대한 출발선까지는 어떻게 된다? 계속 힘을 줘가지고 어떻게 된다? 그렇죠? 최대한 운동량을 끌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량을 많이 줘서 얘를 늘림으로 해서 충격량을 많이 줘서 운동량의 변화를 최대로 운동을 많이 시키려고 하는 거죠. 뭐 배짱 있는 선수들은 뭐 여기가 출발선인데 뭐 여기서 밀고 야야 타, 야 힘들어 그냥 타. 언젠간 가겠지.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가도 되지만 이거는 뭐 참여하는 데 의의가 있는 그런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똑같은 내용이지만 결국에 운동량이 결정이 됐느냐, 운동량의 변화가 결정이 됐느냐, 그때 내가 충격을 덜 받기 위해서 얘를 늘려주느냐, 그 다음에는 운동량 자체를 많이 변하게 하기 위해서 접촉 시간을 늘려준다. 물론 당연히 힘도 세게 해주면 더 많은 운동량 변화를 시킬 수 있겠죠. 충격을 많이 주니까요.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34쪽에 있는 내신 기초문제부터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요거 공식 대입하는 게 아니라 우선 요걸 좀 느껴보기 바랍니다. 알겠죠? 과연 무슨 얘기냐. 자, 그러면 질량이 2kg인 물체. 우선 질량 알아둬야 되겠고요. 왜냐하면 운동량이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 질량에도 비례하기 때문이죠. 속력에도 당연히 비례하고,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동안 시간에 따른 운동량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해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골라라 되겠습니다. 그냥 그래프 보게 되면 운동량으로 주어졌는데요.
아 이게 무슨 운동량 뭐 분석하지 말고 보세요. 처음에 운동량이 2였대요. 쭉 늘어서 얼마가 됐대요? 8이 됐대요. 그럼 보세요. 자, 처음 운동량이 2였어요. 그럼 얘가 8이 됐대. 그럼 거기에 뭘 줬어요, 내가? 충격을 줬겠죠. 당연히 지금 운동량이 늘었다는 얘기는 뒤에서 충격을 준 겁니다. 얼마만큼의 힘으로, 얼마만큼의 시간으로 충격을 줬더니 얘가 8이 됐대요. 그럼 충격량이 얼마예요? 6만큼 준 거잖아요. 6만큼 줬으니까 얘가 2가 8이 됐을 거 아니에요. 되겠죠? 요 내용이에요, 요 내용. 되겠습니까? 그래서 충격량 우리가 이제 6만큼 줬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1번부터 보게 되면 물체가 받는 힘의 크기는 계속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증가할까요? 자, 이게 바로 이제 전 시간에 했던 내용인데, 자,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여기가 운동량이죠. 그럼 MV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게 시간이에요. 근데 이제 질량은 변하지 않으니까 그냥 우리 질량 빼게 되면, 그럼 이거 그래프를 한번 나타내 볼게요. 지금 운동량이 2고 운동량이 8입니다. 근데 질량이 2니까 여기 질량으로 나눠주면 어떻게 됩니다? 속도가 1이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속도가 요거 지우자. 자, 깨끗하게 지우고. 운동량이 8이라는 얘기는 질량 2로 나눠주면 4로 변하는 바로 이러한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속도 그래프로 하면. 그럼 우리 이제 배웠으니까.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네? 그럼 가속도는 어떻게 돼요? 가속도 어떻게 됩니까? 일정하죠, 가속도는. 이거 했잖아요. 자, 다시. 자, 여기서 A가 일정하다. 그러면 속력은 증가하고. 그럼 거리는 어떻게 돼? 변이는 어떻게 되냐? 더 증가한다. 이게 핵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변할 수 있어야 되죠. 자, 그럼 요게 가속도는 일정한 건데 여기다가 질량만 곱해주면 얘가 힘이 되죠. 힘은 일정한 운동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힘을 사실 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우리가 충격량을 준 거죠. 얼마만큼 힘으로 얼마만큼 시간을 접촉시켜줬더니 운동량이 6, 충격량을 6 받았다. 운동량을 6 변화시켰다. 근데 접촉 시간이 지금 3이에요. 그럼 힘 얼마예요? 2란 얘기잖아요. 2뉴턴이에요, 2뉴턴. 이게 쉽게 말하면 2뉴턴이란 얘기예요. 질량까지 곱했다고 하면 이게 힘의 그래프로 바꿨다고 하면. 알겠죠? 그러면 물체가 받는 힘의 크기는 계속 증가한다. 자, 여기서부터 볼게요. 일정하죠? 그래서 잘못된 거고. 3초일 때 물체 속도는 8m/s라고 그랬는데 운동량이 8이 됐어요. 3초일 때. 그런데 질량이 2였으니까 2로 나눠주면 속도는 얼마? 4가 되는 거죠. 그렇죠? 4가 되죠. 이거 잘못됐고. 물체는 2뉴턴의 힘을 일정하게 받고 있다. 구했죠, 지금. 2뉴턴이라는 거. 내가 6만큼의 충격량을 줬는데 3초 동안 준 거니까 힘은 2만큼 줬구나. 그래서 2뉴턴의 힘을 일정하게 받고 있다. 그렇죠?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거 맞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물체는 2m/s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한다 그랬는데 지금 속력을 우리가 이거 그래프로 나타냈잖아요. 1에서 4만큼 변했죠. 거기다 질량을 곱해주니까 비로소 어떻게 된다? 그렇죠. 운동량이 2에서 8로 변했다고 되는 거죠. 질량이 변하는 운동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질량 변하는 건 거의 안 다르거든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좀 더 공부하다 보면 질량 변하는 것도 이제 공부해요. 이제 예를 들어 대학 가게 되면 뭐 다단계 로켓 푹 해서 로켓 날아갔다 갑자기 막 연료통 다 달면 버리죠. 그럼 질량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운동량 자체가 질량이 줄면서 속도가 또 변하고 막 이런 거 이제 하는데 우리 이제 물리원에서는 질량 변하는 건 다 거의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물체는 2m/s의 일정한 속력이 아니라 1에서 4로 변했죠. 이거 잘못됐고요. 일정한 속도 아니고 물체는 가속도가 2m/s제곱인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는데 가속도 보세요. 1에서 4로 속도가 변했어요. 맞죠? 몇 초 동안? 3초 동안. 그럼 1에다가 얼마를 더해주면 4가 돼요? 그렇죠. 플러스 3을 더해주면 되죠? 몇 초 동안? 3초 동안. 그러니까 가속도는 어떻게 된다? 플러스 1m/s 제곱이죠.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공식에 대입하면 나중 속도 4, 처음 속도 1. 이게 변화량이죠. 속도의 변화량. 그 다음에 시간은 나중 속도 3, 처음 속도 0 해가지고 이게 여러분 1 나오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2가 잘못된 거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9번 문제 계속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천천히 풀어서 그렇지 여러분들 이제 설명을 드리려다 보니까 아까 문제 같은 경우도 처음부터 무슨 뭐 MV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막 그 계산하는 게 아니라 감을 잡아야죠. 그럼 이것도 이제 감을 잡으면서 푸는 건데 이런 문제 이제 많이 나오거든요. 질량 M인 물체가 벽을 향해 2V의 속력으로 충돌해 후 V의 속력으로 튀어나왔대요. EV로 들어와서 V로 튀어나왔대요. 나는 벽과 충돌하는 동안 벽으로부터 받은 힘의 크기를 힘을 이렇게 그러니까 충돌하기 그러니까 여기 이런 거네. 공이 이렇게 가다가 약간 이게 충돌하면서 약간 이렇게 압축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힘을 많이 받다가 최고점으로 받았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다시 튀어나오면서 이제 이런 그런 형태로 나타낼 수 있죠. 근데 뭐 하라는 거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그래프 아래 넓이는 쉽게 말하면 이 넓이는 얼마만큼의 충격력을 받았느냐, 얼마만큼 시간 동안. 이게 넓이 구하는 거니까 두 개 쉽게 곱해주면 충격량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충격량을 구하라는 거예요. 넓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뭐 FT 그래프에서 밑면적은 뭐 여러분들 뭐 충격량이다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얘와 얘의 넓이를 구한다는 건 곱하는 거니까 그 값은 얼마만큼 힘으로 얼마만큼
접촉을 했느냐, 작용 시간을 구하는 거니까 이걸 구하는 거죠. 근데 보세요. 이것도 주로 이제 여러분들 부호에 조심해서 풀어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얘가 들어가는 거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 플러스로 잡으면 튀어나오는 거 마이너스로 잡는다. 그러면 나중 운동량 어떻게 됐나? 질량은 m이니까 나중 운동량 mv. 그 다음에 자 처음 운동량을 빼줘야죠. 빼기 처음 운동량은 m. 그 다음에 2v가 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나중에서 처음을 뺀 거예요. 그러니까 뺀 거예요. 요거는. 그럼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3mv가 바로 얘가 받은 충격량이 된다 해서 이거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주의한 거는 마이너스를 조심해라 이런 얘기하는데 이거 이렇게 계산하지 말고 상식적으로 한번 접근해보자고. 자 보세요. 지금 여기 들어갈 때 운동량이 얼마였어? 얘 운동의 양은 숫자로 나타내면 돼요. 여러분 편할 텐데 EMV예요. 튀어나올 때는 얼마로 튀어나왔어? MV로 튀어나왔다고. 그럼 봐요. 벽이 없었다면 EMV 어떻게 돼요? 관여 안 하면 그냥 EMV로 갈 거 아니에요. 근데 벽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다시 마이너스 이쪽으로 그러니까 MV로 튀어나왔다는 얘기는 보세요. EMV가 다시 MV로 튀어나오려면 처음에 어떻게 됩니다? EMV로 어떤 게 완전히 캔슬이 돼야 되죠. 그렇죠? EMV가 완전히 정지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MV로 튀어나오는 거니까 벽 입장에서 뭐야? EMV를 우선 받은 거죠. 막은 거예요. EMV를 막고 그 다음에 얘를 튕겨내네? 다시 MV만큼을 토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받고 토해내는 거예요. 그럼 총 얼마? 3MV가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부호까지 나타내면 벽의 입장에서 어떻게 된다? EMV를 캔슬해줘. 내가 막았어. EMV를 0으로 만들어줬으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EMV만큼 막아줘서 얘 캔슬 시켰죠? 근데 반대 방향으로 MV만큼 튀어나야 되니까 또 어떻게? 마이너스 방향을 생각하면 마이너스 MV만큼 또 밀어줬죠. 받고 밀어주는 거예요. 받고 토해내는 거. 그렇죠? 이거 어떻게 된다? 결국엔 3MV. 이거 사실 부호도 필요 없어 사실. 그냥 MV. 방향이 중요하긴 하지만 3MV만큼은 힘을 받은 거죠. 그럼 얘는 얘한테 EMV 들어올 때 EMV 충격 주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다시 MV만큼 충격을 줘서 3MV만큼의 충격을 줬기 때문에 이렇게 운동량이 변화가 된 거고. 그럼 얘는 그렇게 충격받았지만 벽은 어떻게 했어? 벽도 충격받지. EMV를 달려오는 애를 내가 0으로 만들려면 그만큼 얘가 들이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나 EMV만큼 충격 줬다가 저리 가 하면서 또 이 MV를 밀었으니까 벽도 역시 3MV의 충격량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넓이는 3MV가 정답인데 이것도 그냥 아까 공식처럼 해가지고 막 이렇게 풀면 돼요. 이렇게 하면 끝나면 될 거지만 방향은 주의해야 됩니다. 이러면서 풀면 되지만 그게 아니라 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EMV로 왔는데 MV로 갔어. 그럼 EMV 받아주고 나머지 MV로 밀어줬네. 3MV의 전체적인 충격량을 줬구나. 그렇죠?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계속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정지해 있던 자 이런 게 이제 키워드입니다. 나중에 뭐 쌤하고 더 문제를 많이 풀어볼 시간이 있으면 풀어보는데 몇 가지 그 초기 조건, 그죠? 초기 조건을 주게 되면 나중에 결과를 예측하라 이런 게 이제 물리적인 거거든요. 어떤 자연현상 이런 초기 조건을 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앞으로 얘가 일어난 일을 어떤 것이냐. 그래서 초기 조건이 굉장히 중요해요. 정지했대요. 질량은 2kg 물체고요. 수평방으로 작용한 힘을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다. 자, 힘을요. 0에서부터 16까지 일정하게 증가하도록 줬네요. 2초 동안. 2초일 때 물체의 속도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보세요. 처음에 정지했으니까 운동량 0이에요. 운동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럼 0이지. 양으로 나타낸 거니까. 거기다가 밀어줬대요. 얼마만큼의 힘으로 몇 초 동안? 2초 동안. 그렇죠? 밀어줬더니 얘가 운동량이 얼마가 되겠느냐 이거죠. 운동량이 얼마가 될까요? 이 문제입니다. 근데 보세요. 시간은 2초 동안 밀어줬죠. 근데 F는 보세요. 뭐 대입할래요? 0 대입할래요? 1 대입할래요? 뭐 4 대입할래요? 8 대입할래요? 이게 변하잖아요. 여기서 강력한 툴이 나온다고 그랬죠. 일정하게 변할 때는 어차피 결과를 똑같이 만들어주는 수학적인 툴. 0에서 16의 뭐 평균값이에요. 결국에는 일정하게 변하는 건 우리가 처음과 끝을 어떻게 절반으로 잘라주면 된다는 거. 그러면 그 결과는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처음에 0, 나중에 16이죠. 그럼 이거 절반 자르면 얼마가 됩니까? 8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된다? 8의 평균적인 힘으로 2초 동안 힘을 가했다. 그럼 얼마가 돼? 처음에 정지였는데 내가 이만큼의 충격을 줬더니 얘는 운동량 얼마 갖게 돼요? 16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질량이 얼마래요? 얘가 질량이. 이것이 우리가 이제 운동량이니까 질량이 얼마? 2였으니까 속력은 얼마가 됩니까? 8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3번이에요. 무슨 뭐 MV 처음 나중 뭐 하지 말고 사실 이것도 필요 없어 사실. 딱 보고 8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런 연습이 충분히 돼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6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교재 37쪽입니다. 자, 그럼 여기 보게 되면 이거 뭐 저번에 봤던 거랑 똑같은 내용이죠.
두 개가 똑같은 달걀이 같은 높이에서 오면 여기 똑같은 물체고 뭐 공기저항 이런 거 없을 때 여기 떨어질 때 여기 떨어지기 직전 충돌하기 직전의 속력은 똑같거든요. 우리 뒤에서 이제 에너지 공부에도 이제 요건 나오는 부분인데 그러다가 자 V라는 속도가 결국엔 충돌해가지고 0이 돼요. 그렇죠? 여기 V라는 속도가 처음에 충돌해서 결국 0이죠. 아니 뭐 0이 안 되면 그냥 뚫고 나갈 거 아니야. 막 지구 막 코어야 막 해까지 막 달걀이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막 계란 프라이가 됐다 막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딱 해서 얘들 때문에 멈추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운동량의 변화는 질량을 m으로 하면 그쵸? 어떻게 된다? 결국엔 얘가 0이 되기 때문에 얘한테도 얼마의 충격량을 받은 거예요? 마이너스 mv를 받은 거고 얘한테도 얼마를 받은 거다? 마이너스 mv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mv로 오는 것을 충격을 mv만큼 반대로 받으니까 0이 돼버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얘네들이 받은 충격량은 마이너스 mv로 갔다. 이거 이제 방향이고 어떤 mv로 갔다는 거죠. 근데 단지 차이는 얘는 깨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양, mv 양은 같은데 결국엔 같은데 뭐 어떻게 된다? 여기 접시 같은 경우는 되게 딱딱한 물체죠. 접촉 시간이 짧기 때문에 작용하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 mv만큼의 뭐 양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받는 힘, 충격력은 크다는 얘기고 반면에 푹신한 애는 어떻게 되냐? 얘가 어떻게 돼요? 푹신하면서 어떻게 된다? 요 t가 다 써야 되겠다. 자, t가 크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어차피 이 양은 똑같으니까 어떻게 된다? 얘가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충격력, 힘은 덜 받기 때문에 얘는 그래도 안전할 수 있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A라는 녀석은 자 시간이 작기 때문에 그만큼의 많은 힘을 받는 거고요. B라는 녀석은 시간을 넓게 받아줬기 때문에 그만큼 힘은 적게 받다. 하지만 둘이 받은 운동량의 변화, 즉 충격의 양은 결국에는 똑같다. 왜? MV라는 녀석이 둘 다 0이 돼서 마이너스 MV라는 운동의 변화를 받은 거기 때문이죠. 여기 보면 다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막 어떻게 보면 막 그렇죠. 지겨워요 선생님 이럴 정도로. 근데 이제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뭐 옳은 거 고르라는 거겠죠. 자, 접시와 방석에 부딪히기 직전에 AB의 운동량의 크기는 같다. 어떻습니까? 둘 다 MV죠. 그렇죠? 그러니까 같다. 맞는 내용이고요. 달걀이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A보다 B가 더 크다? 아니죠. 둘 다 MV였던 애들이 둘 다 0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충격량의 크기는 둘 다 마이너스 MV로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내용이고 A가 깨진 이유는 충격량의 크기가 B보다 크기 때문에 이거 말 조심해야 된다 그랬죠. 이거 말장난입니다. 충격량은 똑같아요. 마이너스 MV로. 그런데 뭐 접촉 시간의 차이에 따라서 충격 력의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얘는 이제 A는 충격력이 크게 받았기 때문에 깨지는 거고 힘을 세게 받았으면 변화가 생겨야 되잖아요. 이 중에서 어떤 변화예요? 모양의 변화가 생긴 겁니다. 운동 상태의 변화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속도가 변하거나 방향이 변하거나 속력이 변하거나 모양이 변하는데 이 중에서 얘는 힘을 크게 받았기 때문에 모양이 화끈하게 변한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래서 충격량의 크기가 아니라 충격력의 크기가 얘가 더 크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충격량의 크기는 같아야 돼요. 같아야 된다. 정답은 기억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그 밑에 있는 문제 좀 풀어볼까요? 자, 이것도 운동량 보존의 법칙을 써가지고 막 처음 운동량의 합과 여기 처음 운동량의 합과 나중 운동량 이렇게 계산해도 되지만 잘못된 건 아니지만 보세요. 얘 얼만큼 운동해요? 그걸 양으로 나타내자고요. 0.5가 이만큼 2의 속력할까? 운동량은 얼마? 1이라는 운동량이 단위도 필요 없다니까. 1로 운동하고 있고 얘는 운동 안 하잖아요. 좀 정지해 있으니까. 0이에요. 1하는 애, 1로 운동하는 애가 0하고 정지해서 이렇게 들이받은 거예요. 근데 얘가 튕겨나갔네? 그쵸? 보세요. 그럼 얘가 지금 0.5kg짜리니까 1로 튀어나왔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계산하면 0.5만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쪽으로 1만큼 받았는데 반대 방향으로 0.5니까 이것도 생각해보세요. 얘 입장에서 1로 들어온 애를 0.5로 튀겨냈다는 얘기예요. 운동량을. 그럼 그건 무슨 얘기냐? 1을 받고 그 다음에 0.5를 더 밀어준 거죠. 즉 얘가 받은 충격량은 얼마? 토탈? 그렇죠. 1.5라는 거예요. 얘가 1로 오는 거를 1만큼 내가 받아주고 그것도 충격을 받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0.5만큼 튀겨주기 때문에 1.5를 받은 거죠. 그러면 얘도 어떻게 된다?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작용반적용 법칙에서 얘도 1.5만큼을 얘도 받았지만 얘도 1.5만큼 받았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1 상쇄되고 다시 마이너스 0.5로 튀어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럼 얘가 질량이 2kg니까 우리가 그냥 계산해 봅시다. 내가 지금 운동량이 처음엔 0이었어요. 그렇죠? 운동량이 0이었어요. 거기다가 얼마만큼? 1.5에 어떻게 돼? 충격을 받았더니 나중에 얼마가 되겠느냐 이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 보면 질량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질량이 얘가 2kg이니까 속력은 V로 계산하면 그냥 속력은
아, 이거 뭐 이러냐? 아, 4분의 3이 되겠네요. 그냥 4분의 3. 우리 크기만 나타내면. 됐어요?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자, 물체 B의 충돌 후 속도의 크기는 충돌 전 A의 속도의 크기보다 크다 그랬습니다. 얘 지금 4분의 3이죠. 맞죠? 근데 A의 충돌 전은 2죠. 그럼 얘가 더 크네요. 그래서 B의 충돌 후 속도의 크기는, 이게 난 참 어려워. 충돌 전 A의 속도의 크기보다 크다. 그러면 누가 크다는 거야 도대체? B의 충돌 후 속도의 크기는 B가 크다는 얘기네. 잘못됐죠. 그렇죠? 끝까지 잘 읽어봐야 돼요. 잘 읽어봐야 됩니다. 이거 수능형이거든요. 말이 많으면 수능형이에요. 우리말 해석하는 게 쉽지 않다니까요. 끝까지 읽어봐야 돼요. 그렇죠? 쭉 읽다 보면 이게 크다 작다 막. 그래서 나 이런 거 사실 통일해줬으면 좋겠어. 통일. 그냥 앞에 쓰는 걸 무조건 다 크다로 해준다. 그러면 우리가 좀 대충 읽어도 이렇게, 그렇죠? 할 수 있고 실수가 없잖아. 근데 이제 이런 얘기하면 또 선생님하고 생각 다른 사람, 아니야 이거 글 읽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이걸 분석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근데 그 말도 맞아요. 우리가 뭐 이걸 하는 것도 좋지만 선생님이 이런 거 좀 통일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유가, 덜렁대면 안 되긴 하지만 물리적인 내용을 알고 있는데 이거 잘못 읽어가지고 틀렸으면 억울하잖아. 왜냐하면 우리는 물리적인, 예를 들어 수능을 봤을 때 여러분 내신도 마찬가지지만 물리적인 내용을 얼만큼 아는지를 측정하는 거지 언어적인 내용을 측정하자는 시험은 아니잖아. 왜냐하면 1교시에 언어 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언어를 안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런 걸 통해서 언어도 같이 측정하겠다 그러면 당연히 그 말이 맞지만 1교시에 언어 시험 보잖아. 그러면 이거는 그냥 물리만 좀 측정했으면 좋겠어. 물리만. 뭐 선생님이 이게 틀린 걸 수도 있고요. 선생님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말이 읽다 보면 이런 것 때문에 틀린 적이 좀 있어가지고 학교 다닐 때. 자, 그 다음에 물체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1.5. 그렇죠? 그 다음에 F 곱하기 시간이니까 그대로 뉴턴 세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됐고요. 요거 맞는 내용이고 여기 1.5 우리가 구했잖아요. 1 받고 0.5 튀겨줬으니까 1.5고 물체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물체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보다 크다가 아니면 어떻게 된다?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문제 풀어볼 건데요. 76쪽으로 넘어가서 대단원 문제 한번 볼 거예요. 76쪽의 대단원 문제 11번 문제입니다. 자,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서 물체 A가 정지해 있는 물체 B를 향해 일정한 속력 V0로 운동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A, B는 질량이 M으로 같다고 합니다. 질량이 같대요. 그럼 속도 교환이 되겠죠? 그런데 일정한 일직선상의 등속도 운동을 한다. A가 받은 충격의 속도 교환이 되는데 그때는 어떨 때만 속도 교환이 되는 거예요? 이건 보니까 그거 아니네.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완전 탄성 충돌일 경우만. 즉 운동량뿐만 아니라 에너지도 보존되는 경우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왔으면 어떻게 된다? 질량이 같으니까 A는 정지하고요. 그 다음에 B라는 애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V5라는 속도로 가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충격량 크기가 달라요. 선생님 딱 보니까. 이거는 완전 탄성 충돌이 아니란 얘기예요.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건 어떻게 된다?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되겠죠? 속도 교환이 아닌 거예요.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가 이만큼이면 B도 그만큼의 충격을 받았겠죠? 그러면 충돌 A, B의 운동에 대한 속도의 크기와 운동 방향을 포함하여 설명을 하라고 합니다. 그럼 보죠. A라는 애는 얼마가 되냐면 처음에 얘는 이만큼의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만큼의 충격을 받았대. 근데 앞에 얘가 있잖아요. 그럼 뒤에서 밀어주는 게 아니고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즉 어떻게? 그렇죠. 2분의 1 mv5만큼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충격량이죠, 뭐. 그렇죠? 근데 이 값을 그냥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럼 나중 운동량은 얼마가 되겠냐? 2분의 1 mv5가 될 겁니다. 이게 A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럼 B는 처음에 어떻게 될까요? 정지했었잖아요. 운동의 양이 없어요. 근데 뒤에서 충격량을 얘가 이만큼을 줬다는 얘기는 얘도 얘한테 얼만큼? 그렇죠. 뒤에서 이건 밀어주는 거니까 똑같은 양의 mv5라는 충격량을 어떻게 됩니까? 받은 거죠. 그럼 나중 운동량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에 운동량 없었는데 이만큼 충격량을 주니까 그만큼의 운동량이 충격량만큼의 운동량이 생긴다. 자, 근데 두 물체의 질량은 같다 그랬죠. 그럼 얘는 얼마만큼의 속력으로? 2분의 1 V5라는 속도로. 자, 얘는 얼마큼? 2분의 1 V5라는 속도로 가니까 이거는 진짜 보존이 안 되는 게 맞죠. 왜냐하면 이거는 땅 충돌하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땅 충돌하면서 지금 속도가 절반으로 줄어들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이 가고 있죠. 그러니까 둘이 속도가 같다는 얘기는 땅 충돌하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비탄성 충돌에 해당하는 거죠. 이해가죠? 이제 완전 탄성 충돌이 아닌 거에 해당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금속구로 이거 실험해봤잖아요. 운동량이 보존되려면 땅 때리면 어떻게 돼야 된다? 그렇죠. 얘 하나가 튀겨나오는 것도 되지만 두 개가 질량이 같다면 얘네들이 요거의 절반의 속력으로 같이 움직여도 돼야 된다.
그렇죠? 그래도 그 바로 그 내용에 대한 얘기죠. 이거는 에너지가 보존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에너지, 운동 에너지 우리 적용해가지고 계산해 보면 처음에 운동 에너지와 나중 운동 에너지 값이 다르게 됩니다. 충돌 전의 운동 에너지와 충돌 전의 운동 에너지 합과 충돌 후의 운동 에너지 합은 달라요. 근데 확실한 것 중에 하나는 운동량은 항상 보존이 된다는 거 꼭 좀 기억해 두면 그래서 이제 운동량을 주로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단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이거 잊어서는 안 돼요. 외력이 가해지지 않았을 때요. 얘랑 충돌하는 그 시스템으로 봤을 때만 처음 조건하고 나중 조건하고 똑같다는 얘기지. 얘가 달려가고 있는데 여기다 내가 힘을 더 줬어. 더 밀어줬어. 그럼 처음 얘 조건하고 힘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충격량이 더 보태지거나 아니면 뭐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거 해가지고 변화가 생기면 이 시스템의 어떤 보존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마 그렇게까지는 안 나올 거예요. 다 운동 뭐 외력이 주어졌다 막 이런 식으로. 뭐 사실 이런 문제가 외력이 주어진 거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뭐 근데 뭐 물어봤는데 맨날 이래 뭐. 그렇죠. 결국엔 이들은 어떻게 된다? 충돌해서 같은 속력을 가졌다는 얘기는 같이 운동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방향은 뭐 같은 이렇게 운동 방향, A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같이 붙어서 2분의 V라는 속도로 이제 움직인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76쪽의 14번 문제입니다. 자, 이거 한번 보죠. 마찰이 없대요. 마찰이 없대요. 주로 이제 우리는 이제 마찰 없는 거 다루니까 마찰이 있어도 관계 없어도 마찰 있으면 이쪽 방향 힘 받을 거니까 마찰력 운동 방향 반대 방향 힘 받을 거니까 얘 합력 구해서 결국엔 그 합력으로 계산해 주면 되는 거니까 마찰 없으니까 뭐 신경 쓸 거 없고요. 정지에 있답니다. 처음 초기 조건은 정지돼 있어요. 질량이 2kg이고요. 수평방향으로 힘을 받는 모습을 우리가 그래프로 주어진 거다. 나는 그걸 그래프에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돼 있죠. 자 보세요. 처음에 정지돼 있었어요. 그렇죠? 그럼 처음에 정지돼 있었습니다. 근데 보세요. 4라는 힘으로 5초만큼 시간을 누적해 줬어요. 4라는 힘으로 5초 동안 밀어줬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얼마만큼 충격을 준 겁니까? 4라는 힘으로 5초 동안 충격을 줬으니까 그렇죠. 4 곱하기 5 한 20만큼 충격을 준 거예요. 그럼 얘 운동량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20이 되는 거예요. 정지해 있었는데 내가 4라는 힘을 5초 동안 주니까 얘는 20의 운동량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때 속력 한번 계산해 볼까요? 얘 운동량이 20이에요. 질량이 2kg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속력은 얼마가 돼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질량이 2니까 이거는 2 곱하기 10이 되겠죠. 그러니까 속력은 10이에요. 그러니까 요때까지 속력은 요때 그냥 여기다 표시할게요. 10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0이었는데 그만큼 내가 충격을 줬더니 뭐 힘을 가해서 시간을 해줬더니 얘가 운동량이 20이 됐다. 그 얘기는 0에서 속도가 10까지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이번에는 좀 힘이 빠졌나 봐요. 조금 힘을 줄였네요. 절반으로 줄이고 다시 5초 간격으로 얼만큼의 더 충격을 준 겁니까? 충격량을 준 거예요. 20이죠. 그러면 얘가 여기서 이제는 20이라는 운동량을 여기까지는 가져게 됐어요. 그 상태에서 얼마만큼? 5라는 힘으로, 2라는 힘이죠. 2라는 힘으로 얼마만큼? 5초 동안 더 충격을 줬더니 그럼 얼마가 되겠냐? 10이라는 충격을 더 준 거니까 30이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얘 최종 운동량은 30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10초 동안, 10초까지. 그럼 얘 질량이 2니까 얼마가 되는 거예요? 속도는? 그렇죠. 15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 0일 때 그 4라는 걸로 5초 동안 힘을 주니까 얘가 0에서 10으로 빨라졌는데 그 비율로 계속 속도를 주게 되면 어떻게 돼야 되냐? 똑같은 속도를 주게 되면 여러분들 속도가 더 많이 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비율로 늘어야 되는데 힘을 줄였어요. 시간은 똑같고. 그랬더니 이제 늘긴 느는데 5만큼 늘었다. 이제 이 내용이 되는 거죠. 그렇죠? 한번 풀어보죠. 5초일 때 물체 속력은 10초일 때보다 빠르다 그랬는데 이건 뭔 망언인가요? 그렇죠? 계속 힘을 가하고 있는데 5초 때보다 10초일 때보다 빠르다라고요. 계속 그러니까 보세요. 힘을 줄인 거긴 하지만 계속 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당연히 점점 빨라지고 5초일 때는 우리가 뭐 계산도 해봤지만 10이고 10초일 때는 15인데 이건 잘못된 이거 망원. 초자연 세계에 있는 친구인가 봐요. 막 힘을 주는데 점점 느려진다 막 이런 거. 자, 그다음에 5에서 10초 동안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방향은 운동 방향의 반대가 아니죠. 지금 점점 빨라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이다. 이거 잘못된 거고. 물체가 0에서 5초 동안 이동한 거리를 물어봤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앞단에 배웠던 평균 속력, 평균 속도, 그다음에 뭐 변이 구하는 그거죠. 0에서 5초 동안이니까 처음 속도가 정지했었죠. 일정하게 변해서 얼마로 갔어요? 10으로 갔어요. 그럼 이거의 속도는 계속 변하고 있었는데 이걸 우리가 하나의 결과값을 똑같이 만드는 수학적인 툴이 있었죠. 바로 뭘 구하면 되죠? 평균을 구하면 되잖아요.
그럼 평균 속력 얼마? 5m/s예요. 5m/s란 평균 속력으로 몇 초 동안? 5초 동안. 그렇죠? 5라는 평균 속력으로 5초 동안 갔기 때문에 25m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수 이게 50m가 왜 나왔냐? 아, 속력이 10이다. 그러니까 10에다가 5초 계산해서 속력 곱하기 시간 해가지고 59 해버리는 거거든, 이동거리. 근데 아니야. 왜냐하면 10으로 계속 일정했다면 10 곱하기 5 하는 게 맞아요. 근데 0이어서 0에다가 10으로 늘었단 말이야. 어느 값 대입할 거예요? 그렇죠. 그게 중간값을 일정하게 변했기 때문에 일정하게 변했을 때는 중간값으로 우리가 속력을 평균 속력을 계산하는 거죠. 자, 10초일 때 물체 속력은 12m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10초일 때 물체의 속력은 15가 되겠죠. 우리가 계산했으니까 이거 잘못됐고요. 자, 물체가 0에서 10초 동안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30Nm/s다. 자, 무슨 얘기예요? 결국엔 여기서 얼마큼 받았습니까? 20만큼 받았죠. 그 다음에 얼만큼? 또 10만큼 더 줬으니까 10초 동안은 총합 30만큼을 줬기 때문에 최종 운동량 결국엔 얼마? 정지해 있었다가 내가 30만큼 줬으니까 얘 운동량은 30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0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질량은 2고 속력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니까 최종 10초일 때 속력은 15라는 걸 우리가 이렇게 해서 구한 거고. 되겠죠? 네. 선생님이 이거 뭐 이렇게 썼는데 너무나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뭐 공식이 필요가 없어요. 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무슨 뭐 외워라 뭐 선생님이 이제 자꾸 이제 초기가 보니까 자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선생님 오리엔테이션 때도 말씀드렸지만 외우지 않으려는 생각만 해도 진짜 외우려는 습관만 버려도 선생님이 70%는 성공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거 버리는 게 진짜 힘들어요. 왠지 공식만 나오면 외우고 싶다니까. 이거 안 외우면 불안하고 그걸 떨쳐버려야 돼. 나는 이거 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나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운동량. 운동의 양이야. 그냥 그거예요. 근데 질량하고 속도의 비율이에요. 그걸로 운동량이 정해지는 거예요. 뭐 그게 뭐 공식이 뭐 필요 있어요.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풀어봤고요. 다음 문제 한번 볼 건데요. 자, 요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수능형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수능 문제고 지금 이제 2013년 9월 모평이거든요. 모의평가. 모의평가도 사실 수능에 준하는 문제죠. 근데 단지 이제 수능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복합적으로 나와요.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다 공부하고 최종 시험이기 때문에 단지 뭐 운동량의 내용만 나온 거나 뭐 에너지만 따로 나는 게 아니고 막 이렇게 섞여서 나와서 그렇지. 사실 여기 보면 이제 운동량에 관한 문제만 나왔기 때문에 풀었습니다. 자, 이걸 제시했는데 선생님이 홈페이지 그 자료실에다가 올려놓을게요. 이 문제는. 그래서 이런 거 한 두세 번씩 꼭 풀어보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모르는 것들은 꼭 우리 Q&A 그 게시판 잘 활용하기 바랍니다. 아, 이거 정말 좋은 시스템이죠. 옛날엔 그런 게 어디 있었습니까? 그렇죠? 그냥 옛날에 선생님 막 교무실 가서 찾아가서 물어봐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다 컴퓨터 앞에 앉아서 몰라요. 그러면 뭐 우리 EBS의 그 선생님들이 쫙 그냥 답변 달아주시고 좋습니다. 활용 많이 하기 바라요. 자, 문제는 선생님 한번 읽어볼게요. 그림과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서 각각 EV로 일정한 속력으로 다가오는 질량의 M인 공을 수평 방향으로 발로 차는 모습을 나타낸다. 자, EV로 오고요. V로 오고 있는 걸 발로 차는데 그럼 반대 방향으로 내가 충격량을 줄 거예요. 충격의 양을 줄 겁니다. 그래서 운동의 양을 변화시킬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에 나는 요겁니다. 그래프. 공이 발로부터 받은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각각 나타내는 것이고 시간축과 각 곡선이 만드는 면적은 4MV로 같다. 아, 얘의 면적이 4MV로 같다. 얼마만큼 힘을 얼마만큼 받았을 때 이 넓이가 충격의 양이죠. 충격량이 4MV래요. 그럼 다 끝났네 뭐. 그래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해볼까요? 문제가 없네요.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것도 그러면 보기도 쌤 읽어드려야 되겠네. 자, 한번 볼까요? 4MV라는 충격량을 받았대요. 얘도. 응? 그러면 얘가 처음에 2MV로 왔는데 4MV를 받았다는 얘기는 반대 방향으로 받았으니까 2MV 캔슬 되겠죠. 그렇죠? 얘가 2MV라고 달려오고 있는데 4MV를 받아다니는 2MV 내 거는 캔슬되고 다시 2MV.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2MV 받고 2MV 토해 주는 거예요. 더 힘을 가해 준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어떻게? 그렇죠. 2MV로 갈 거니까 얘는 얼마만큼으로 튀어나온다? M의 그러니까 2MV니까 결국에는 질량은 M이니까 어떻게 된다? 그렇지. 얘는 2V로 튕겨 나가는 거예요. 자, 얘도 MV로 가고 있는데 4MV를 받았대요. 그러면 MV만큼은 우리가 상쇄가 되고 나머지 3MV만큼을 또 얘한테 힘을 받은 거죠. 그럼 얘는 얼마만큼 튀어나온다? 3MV로 튀어나올 거죠. 그럼 얘는 얼만큼? 3V의 속력으로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바로 이 내용이죠. 그러면 이제 한번 선생님 보기를 볼게요. 기억.
발로 차는 동안 공이 받는 충격량의 크기는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 그랬는데 둘 다 충격량의 크기는 얼마? 4nv를 받았다고 문제에 주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이거 잘못된 내용이고. 니은 발로 차는 동안 공이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A에서가 B에서의 2배라 그랬는데 평균 힘의 크기예요. 결국엔 4mv라는 충격량은 A납이랑 똑같이 받았는데 A는 짧은 시간 동안 받았죠. 그럼 힘은 더 클 거고요. 얘는 2배 더 긴 시간 B는 더 받았어요. 그럼 평균 힘의 크기는 누가 더 크겠어요? 얘가 시간을 2배만큼. 자, 이것이 바로 충격량이 될 텐데 얘는 1을 받았을 때 4mv가 됐다고 하면 자, 이걸 이렇게 한번 해보죠. 자, 얘가 t를 받았을 때 얘가 4mv라고 하면 얘가 2t를 받았으면 얘는 어떻게 돼요? 얘도 4mv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힘이 어떻게 되냐? 이보다 절반이 되겠죠. 왜냐하면 시간이, 자, 다시 A라는 것은 1이었어요.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되었냐면 4mv가 돼야 되겠죠. 근데 이건 t가 2t니까 이걸 2로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는 얼마가 돼야 돼요? 2mv가 돼야 되겠죠. 그래야 4mv가 똑같이 만족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2배이기 때문에 받은 평균 힘은 절반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는 내용이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 자료실에 있는 내용하고 확인해서 보면 될 거예요. 자, 공이 발을 떠나는 순간 공의 속력은 A에서가 B에서의 2배라고 되어 있는데 자, 얘 2V로 튕겨나가죠? 얘 3V로 튕겨나오니까 2대 3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2배는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안 어렵죠, 여러분들? 예,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자, 그다음에 요거 3월 학평 2014년도 거 한번 보는데요. 문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세요. 수평면에서 질량 m인 물체가 2V의 속력으로 P점을 통과하는 순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통과하고 있대요. 물체는 Q 지점에서 벽과 충돌한 후, 아이고 저런, 그렇죠? 다시 P를 향해서 튕겨 나왔대요. 그래프는 물체 P를 처음 통과한 순간부터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2V로 쭉 일정하게 가다가 지금 마찰이 없기 때문에 일정한 속력으로 가는 거예요. 관성 때문에. 그러다 얘는 딱 충격을 받았어요. 그 시간이 얼마예요? 2V로 가다가 갑자기 속도가 또 변화가 생기죠. 2t초네요. 2t초. 2t초에 딱 충돌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V라는 속력을 가다는 얘기는 뭐다? 이쪽으로 V라는 속력으로 튀어나왔다는 얘기예요. 맞죠? 자, 2V로 가다가 갑자기 땅 부딪힌 다음에 마이너스 V로 간다는 거는 어떻게 된다? 그렇지. 이쪽으로 마이너스 V로 튕겨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V로 튕겨나왔다는 얘기다. 그러면 벽이 받은 충격량과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 어떻게 돼요? 벽 입장에서는 2V, 그러니까 2mV로 달려오다가 mV로 튕겨나 주니까 2mV 받고 mV 밀어주니까 결국엔 3mV고 그럼 얘 입장에서 나 2mV로 가고 있는데 얘가 나를 어떻게 돼요? 정지시켰죠. 순간. 그래서 2mV 받은 상태에서 나를 mV로 밀어주네. 그래서 얘도 3mV다. 똑같은 충격량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1번부터 볼게요. 선택지 1번 보면 P에서 Q까지의 거리는 뭐라 되냐? EVT다 되어 있습니다. P에서 Q까지의 거리. 이건 여러분 속도 가속도잖아요. EV라는 속력으로 몇 초 동안 이동했어요? 여기까지. ET까지 이동했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 4VT라는 것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EV의 속력으로 그렇죠? ET까지 이동했으니까 여기 거리는 4VT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EVT라 해서 잘못된 내용이 되겠고 4T일 때 물체는 다시 P를 지난다? 4T라는 건 여기까지가 ET였죠. 근데 튀어나올 때 이제 EV라는 속력으로 ET만큼 왔으니 여기까지 갔는데 4T라는 얘기는 그만큼 2초가 더 여기까지 이제 ET니까는 다시 ET가 더 뭐 자꾸 ET가 나오고 자고 ET가 더 지나가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ET는 알아요? 그렇죠? 선생님 어렸을 때인데 알기는 아시나요? 네. 모르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수도 있습니다. 노래도 있었어요. 식빵같이 생긴 ET 그 요술공주 민키인가? 자, 어쨌든 근데 튀어나올 때 마이너스 V라는 거죠. V라는 속도로 ET만큼 가면 어떻게 된다? 절반밖에 못 가는 거지. 여기 P로 도착 못하지. EV라는 속도로 ET 갔을 때 여기 갔는데 절반의 속도로 ET만큼 갔으면 여기 절반밖에 못 온다는 얘기죠. 잘못된 내용이 되겠고요. 3번 T일 때 물체의 운동량의 크기는 mV라고 되어 있습니다. T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T일 때니까 속도 2V죠. 질량은 얼마죠? m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2mV가 돼야 되죠. 그래서 mV는 잘못된 내용 되겠고. 자, 4번 보겠습니다. 충돌하는 동안 벽으로부터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3mV다. 맞는 내용이죠. 반대로 어떻게? 그렇죠. 물체가 벽으로부터 받는 거나 벽이 가만히 있었는데 그 물체가 들이받았잖아요. 그렇죠? 그 벽이 받는 충격량의 크기 역시 3mV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 5번 한번 볼까요? 벽으로부터 물체가 받는 힘의 방향은 충돌 전 물체의 운동 방향과 같다.
자, 얘가 이렇게 왔는데 충돌적 물체의 운동 방향 이쪽이죠. 근데 얘가 튕겨나갔다는 얘기는 이 벽이 얘한테 가한 거는 반대 방향이죠.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줬기 때문에 튕겨나온 거지. 만약에 더 같은 방향이면 벽 뚫고 지나가 버리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안 어렵죠?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2014년 모평 요 문제 보겠는데 이게 이제 그 당시 여러분들 많이 틀렸던 여러분들 선배들이 많이 틀렸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걸 공식을 외워서 풀었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지금 이 그래프인데 선생님 읽어드릴게요. 가는 수평면에서 정지해 있는 동전 B를 얘가 정지돼 있어요. B를 향해서 손가락으로 A를 튕겼습니다. 그럼 얘가 운동량을 갖게 되겠죠. 힘을 이제 충격량을 줬으니까 운동을 하겠고 얘랑 충돌할 겁니다. 그러면 서로 운동량의 변화가 생기게 되겠죠. 자, 그래서 튕기는 모습을 나타내요. B는 A와 충돌로 정지해 있던 C와 또 다시 충돌한대요. 나는 이 과정에서 ABC 운동량을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다. 이게 그래프가 되겠고요. AB의 충돌 시간은 ET. 얘네들의 충돌 시간은 그 ET 되게 나오네. 자, ET. BC와의 충돌 시간은 여러분들 T가 되겠습니다. 이거 분석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좀 옳은 것을 이제 고르라는 문제인데 보세요. 몰라도 돼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게 어느 게 A고 어느 게 이거 줄 필요도 없어. 봐요. 처음에 A라는 것은 운동에서 이제 얘들 정지해 있는 애들 들이받는 거잖아요. 그럼 운동량을 가져야 돼. 그럼 다 지금 0이야. 너무 친절해. C. 얘 B라고 줬는데 운동량 갖고 있어요. 그게 지금 A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는 자 A라는 녀석은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EP0라는 운동량을 가지고 있죠. 가다가 빡 갑자기 운동량이 변하기 시작해요. 얼마로 떨어졌어요? 얼만큼? 마이너스 P0로 떨어졌어요. 결국엔 무슨 얘기예요? EP0로 가다가 마이너스 P0로 갔다는 얘기는 어떤 물체가 EP0만큼 얘가 받아주고 그 다음 어떻게 된다? 튀겨주는 거죠. 그렇죠? 결국엔 얘는 3P0만큼 힘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가던 EP 상쇄되고 나머지 뒤쪽으로 P0만큼 가는 거예요. 되겠죠? 그러면 이건 누구랑 충돌한 거예요? B랑 충돌한 거죠. 그럼 B는 어떻게 돼야 되겠다? 얘도 이만큼의 충격량을 받아야 되죠. 정답 봐요. B는 어떻게 되나 보죠. 0이었다가 얘랑 충돌하고 나서부터 갑자기 3P0로 뛰는 애가 있죠. 그러니까 아까 A로부터 3P0를 받았기 때문에 얘는 3P0만큼 운동량이 변해야 되는 겁니다. 얘가 B예요. 그래서 B는 보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0이었다가 당연히 3P0, A한테 3P0만큼 서로 주고받았기 때문에 3P0로 운동량이 지금 점프가 됐다가 쭉 가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C라는 애랑 다시 충돌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다시 변해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여기까지는 A끼리 충돌이고 그 다음에 C와 충돌하면서 얘가 얼마? P0가 됐어요. 그럼 다시 쓰자. 자, 여기다가 3P0였다가 얼마가 됐다고? P0가 됐다. 그럼 얼마? C로부터 얼만큼? 그렇죠. 마이너스 2P만큼, EP0만큼의 충격량을 받았기 때문에 얘가 3P0에서 2P0가 된 거죠. 그러면 이 마이너스 2P0라는 건 방향이니까 2P0만큼 C는 어떻게 된다? 더 받았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C는 정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정지되어 있다가 얼마? 2P0만큼 B로부터 받았으니까 최종 얘는 얼마? 2P0가 돼야 돼요. 자, 확인. 얘가 3P0로 가다가 P0가 됐으니까 2P0만큼 빠졌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된다? C는 보세요. 계속 0이었다가 B가 2P0만큼 충격량을 갖기 때문에 걔가 그만큼의 충격량을 받아서 2P0의 운동량을 갖게 되죠.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그래프 보면 막 여러분 기겁하겠죠. 이게 뭐야 그러는데 그냥 이렇게 주는 거랑 똑같은 내용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볼게요. A는 B와 충돌 후 정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랬어요. 그럼 A는 이 P0의 운동량을 가지고 있다가 마이너스 P0가 됐다는 얘기는 여기는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라는 건 방향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튕겨 나가는 거예요. 얘가 B0가 3P0라는 그러니까 제로 좀 제로가 붙어서 말하기 힘드네. 그냥 P로 할게요. 이제부터 P로 얘기할게요. 이 P만큼 가지고 있었는데 얘가 마이너스 P가 됐다는 얘기는 B가 얼만큼? 3P만큼 버텼다는 얘기거든요. 3P만큼 힘을 나한테 가했다. 충격량을 가했다는 얘기다. 그렇죠? 그래서 방향은 반대로 됐다. 맞는 내용 되겠고요. 니은입니다. B와 C가 충돌 후 C의 속력은 B의 속력의 2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B가 C와 충돌했을 때 뭐냐? C의 속력은 B의 속력의 2배. 자, B가 C의 충돌했을 때 이거 아니고 3P0에서 P0가 됐죠. 그러니까 P가 됐어요. P가. 제로 뺀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C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0에서 2P가 됐죠. 근데 문제에서 여기 맨 위에 보면 B의 질량은 C의 질량의 2배래요. 그럼 얘 운동량은 최종 어떻게 됐냐? B의 질량, 요게 이제 B고 요게 C가 됐기 때문에 자, 얘의 질량은 2배니까 EMV라고 할 수 있고 얘는
얘가 질량이 2배니까 얘는 그럼 질량이 얘보다 2배 작으니까 MV로 나타낼 수 있죠. 그냥 요거 질량 똑같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요 B의 속력은 2분의 P0가 되겠고요. 이렇게 나타내면 이상하잖아. 자, 이렇게 해서 나타내면 B0는 2분의 P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 C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VC라는 것은 2P가 되기 때문에 결국엔 몇 배가 되냐면 4배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은 질량 차이 때문에 얼마만큼 속력의 변화가 생기느냐, 속도의 변화가 생기느냐 그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4배라 그래서 여기 지금 선택지에는 2배라 그랬죠.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쫙 거버리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디귿인데 B가 받는 평균 힘의 크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가 받는 평균 힘의 크기는 A와 충돌하는 동안이 C와 충돌하는 동안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A하고 B가 지금 받는 거예요. A하고 충돌했을 때, 그 다음에 C하고 충돌했을 때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건데, 자, 비교해 보면, 자, 지우겠습니다. B라는 건 A랑 충돌할 때 3P0만큼의 충격량을 받았죠. 근데 그 시간이 얼마? 2T 동안 받은 거예요. 반면에 B가 C하고 충돌했을 때 얼만큼? 2P0, 그렇죠? 얘가 지금 3P0에서 P0가 2P0, 그렇죠? 2P0만큼의 충격량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접촉 시간은 얼마? T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거 똑같이 만들어주면 어떻게 된다? 여기 이 양변에 양변이 아니고 분모 분자 맞춰주기 위해서 2를 곱해주면 얘는 4가 되겠죠.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B 같은 경우는 접촉 시간 때문에, 그렇죠? 접촉 시간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받는 힘의 크기를 보게 되면 운동량은 얘는 3만큼 변하는데 얘는 2초 동안, 그러니까 그냥 초로 볼게요. 3만큼 받았는데 2초 동안 받은 거고, 얘는 4만큼 받았는데 2초 동안 받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2만큼 받았는데 1초 동안 받은 거기 때문에 같은 2초라고 생각하면 얘가 4가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누가 더 힘의 크기를 더 받았냐? B가 A랑 충돌했을 때보다는 C와 충돌했을 때 훨씬 더 그 평균적인 힘은 더 많이 받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디귿도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기억. 1번이 아니고 기억이 되겠네요. 그렇죠? 기억만 맞는 내용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문제들 다 풀어봤고요. 그럼 선생님 이거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동량과 충격량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주로 계산을 통해서 이제 나타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운동량이란 건 뭐라고요? 운동의 정도를 양으로 나타내는 거다. 숫자로 나타내는 거다. 굉장히 편리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나이가 얼만큼 살았니 했을 때 8살이요 이러면 한 번에 나오죠. 그 숫자로 나타내면. 그러니까 운동의 정도를 숫자로 나타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요. 그럼 그 운동의 정도에 이 운동의 정도가 있었어요. 그럼 그 운동의 정도에 이 운동을 또 변화를 시키려면 얼만큼? 얘한테 힘과 접촉 시간, 그러니까 작용 시간인 충격량을 줘야 된다. 즉 운동의 양에다가 충격량을 그걸 우리가 더 여기 물체에다가 작용해주면 그만큼의 받은 충격량만큼 나중에 운동량이 변한다는 겁니다. 운동의 정도가 변한다는 얘기예요.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뭐 문제에서 중요하다고 별표 칠한 것 중에 하나가 충격량은 뭐니? 그러니까 처음 운동량에서 어떻게 나중 운동량의 차이만큼이 내가 충격량을 줬기 때문이죠. 충격의 양을 줬기 때문이죠. 그래서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해가지고 우리가 이 공식을 징글징글하게 쓰는 건데, 그렇죠? 운동량의 방향 빼고 이 공식을 징글징글하게 쓰는 건데, 그래서 선생님이 문제를 풀었지만 문제 풀 때도 선생님은 어떻게 풀었습니까? 그렇죠. 얘가 운동량의 변화는 나중 운동량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충격량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서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그렇죠. 처음에 운동량이 있는데 거기에 내가 얼마만큼의 충격량을 줬어. 그럼 얘에 대한 결과가 나중 운동량이 돼. 그렇죠? 나중 운동량이 돼. 바로 이 내용이었어요. 되겠죠? 좋습니다. 그러니까 외우지 말고요. 선생님이 우선 하자는 대로 우선 자꾸 생각을 하면서 계속 열심히 하다 보면 물리는요. 가면 갈수록 쉬워집니다. 아시겠죠? 자, 한 시간 동안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자, 저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였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